한국에 당면한 문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인구는 우리나라의 존망을 결정할 겁니다. UN 같은데 또 다른 연구소에서는 미래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망할 나라가 한국이 아니냐. 실제로 우리는 합계 출산율, 여자가 평생 낳을 나이가 0.6 안팎까지 줄었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엄마가 안 되는 여자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가 되지 않을 거냐, 이런 우려가 있고, 한국은 그러면 자연히 소멸하는 거 아니냐. 미혼, 비혼, 이런 선택자가 늘어나면서 인구 보건복지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아이를 낳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녀를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비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입니다.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했는데 기혼, 미혼, 남녀 이렇게 각각 500명씩 해서 2,000명에 대해서 자녀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문항을 주었습니다. 여러 문항을 주고 표시하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자녀하면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 뭐였을까요? 돈입니다. 돈. 자녀하면 돈만이 든다. 자녀는 돈 먹는 하마다. 보험보다도 못한 게, 연금보다 못한 게, 자녀 키워가지고 성공 가능성도 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낳아서부터, 그렇죠, 산후조리원만 해도 수십만 원 드는데, 수백만 원 드는데, 기천 드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유만 해도 얼마나 가격 차이가 큽니까? 그 다음에 아이만 낳아서 유치원만 보내면 끝입니까? 교육, 저도 사교육에 있어봤지만 대개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인데 비용은 사교육비가 훨씬 많이 들잖아요. 사교육도 같은 과목이라 해도 영어, 수학 과외를 받는다 하면 몇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몇십만 원 학원도 있지만, 또 몇만 원짜리 인터넷 강의도 있죠.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녀하면 돈이다, 고비용이다. 그런데 뽑아내는 것은, 자,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비용 저효율이다. 자, 돈 많이 들고 비용 빼내려고 하는 거 생각할 수도 없다. 저도 아들만 둘이지만 그래요. 아내하고 연금 저하고 합친 그거 어림도 없죠. 그 10분의 1 안 줘도 자기들만, 우리 애들들만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잘 살면 만족해야죠. 이겁니다. 그런데 출산, 교육이면 끝입니까? 취업해야죠. 취업도 요새 재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는 바로 취업, 하나는 취업 재수. 그 다음 또 혼인도 해야 되잖아요. 혼인할 때 저는 아들만 둘인데 그냥 됩니까? 서울 같은 데서는 전세만 해도 뭐 몇 천짜리는 없잖아요. 몇 억이다. 집 살려고 하면은 뭐 10억 안팎? 여기 제가 사는 전주에서는 한 3억 내지 5억만 줘도 괜찮은데, 이렇게 집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하면 돈 먹는 하마, 고비용. 그런데 효율은 낮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아서 키울 엄두가 안 난다. 문제는 한풀이 차원에서 어떤 비용을 투자하는 측면이 있고, 비교와 대조. 누구보다는, 옆집 영수보다는, 그리고 내 동창보다는, 동서보다는, 이렇게 비교, 대조. 그리고 자기 한풀이. 내가 어릴 때 용돈도 구경도 못 했는데, 나는 지방대 나와가지고, 나는 대학 다닐 때 알바하느라고 제대로 연애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천에서 용은 못 난다. 그리고 내가 누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그런 차원에서 비용을 더 쓰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은 170조를 벌었죠. 뭐 주식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170조 안팎에서 99%는 어디다?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리고 1%만 해도 1조 7천억인가요? 자녀 셋이죠. 근데 자녀들한테 그걸 다 준다 하면은 뭐 5천억 넘어가겠네요. 그런데 다 안 준다. 자녀들이 일하고 먹고 살 만큼 준다.
일 안 하고 먹고 살 만큼 주지는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미국, 우리는 또 버핏이 아니잖아요. 그 상속 차원이 좀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상속까지 따진다면 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96%. 그러니까 전부 다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96%는 자녀면 돈 많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성장을 가져온다. 있어요. 정신적 성장. 이게, 2번이에요. 얼마나 표시했나? 일단 92%가 정신적 성장을 가져온다. 그래요. 자녀하고 같이 크는 거죠. 부모 노릇 처음이잖아요. 그 자녀도 자녀 노릇 처음이잖아요. 그렇게 자녀와 부모가 상호 보완을 하면서 상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으면 어른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언어에서도 어른이 남자는 여자를 어른 사람, 여자는 남자를 어른 사람.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장가를 가야 시집을 가야 옛날에는 어른이라고 대접해주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낳아놓은 자녀가 내 판박인데 서로 부모와 작용을 하면서 정신적인 유대를, 정신적인 감정을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큰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요. 돈. 그래서 서로 잘하게 만드는 거니까, 상생하는 거니까 상극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감정적인 어떤 대립이나 감정적인 어떤 뭐랄까요, 어긋남, 괴리, 이런 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는 하죠. 그렇긴 하지만, 어떻다?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한다. 인내하게 만든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를 미루어 짐작함으로써 이해하게 된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이 말을 해가지고 상처 준 것, 그런 것 저런 걸 돌아보게 만든다. 정신적으로 잘하게 한다 하는데 또 표시를 하고 있어요. 많이. 세 번째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표시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이건 인생의 기쁨이다. 인생의 기쁨이다.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표시하고 있느냐? 83%가 그랬어요. 83%가. 인생의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쾌락을 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섹스의 쾌락은 어찌 보면 잠깐 흘러가는 것일지 모르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이 희로애락은 정말, 자녀는 항상 대기해야 되고, 어딜 튈지 모르죠. 자녀가, 저도 큰아들이 이제 또 운전 배워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운전한다. 그럼 서울서 전주까지 온다고 하면 아이고 걱정이에요. 출발해서부터 이 명절에 밀리지, 또 초보인데 그 먼 길을 제대로 올 것인가, 이 전쟁 같은 우리나라 운전, 이 틈 속에서 무사히 잘 올 것인가, 올 때까지 긴장을 해요. 자녀란 그런 거잖아요. 어디 강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고비를 넘기면서 서로 그걸 극복하고, 정말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대학교, 군대, 그 다음에 결혼식,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하면 그것이 기쁨을 주고 때로는 걱정을 끼치게 하지만, 인생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거기서 그 인생 세옹지마라는 거, 희비가 엇갈린다는 거,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역시 대물림 되는 거니까, 유전자. 자녀는 자기 복제잖아요. 나를 복제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배우자와 반반씩 이 자기 복제 유전자가 뒤로 가니까 거기서 오는, 그래서 옛날에는 대를 잇는 걸 굉장히 중시 여겼고, 그렇게 그 아들을 선호했잖아요. 지금이야 딸이 더 좋네, 아들이 더 좋네 그러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뒤로는 뭔 얘기가 나오냐? 내 경력을 제약한다, 자유를 제약한다. 이건 구속적 차원이죠. 어찌 보면 좋은 거, 이 안정이나 기쁨을 주는 좋은 것 몇 가지 있지만, 나머지는 나에 대해서 지장을 주고, 내가 돈 투자해야 되는데 성공 여부를 장담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자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저런 차원에서는 자녀가 제약이 된다. 내 자유를 구속한다. 또 그런 의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전의식이, 이게 금전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강도를 말하는 건데, 그런 금전의식이 세계 최고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금전의식이 세계 최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자녀 교육할 때 고비용인 거 맞아요. 세계 최고의 어찌 보면 교육비를 씁니다. 이것도 경쟁적으로 써요. 경쟁적으로. 옆집에서 순인네가 어쨌다, 저기 뭐 순옥인네가 어쨌다, 저기 또 길잣네가 어쨌다, 이러면은 그 친구들까지 의식하면서 나는 더 좋은 데 보내야지, 나는 돈이 더 들더라도 더 밀어줘야지. 이 금전의식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 저 북유럽 사람들보다 한 10배는 강하대요. 우리 뭐 스웨덴이다, 핀란드다,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행복, 그 사람들의 노후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많이 안 갖고 있대요. 노후에 그냥 연금으로 이렇게 복지로 보장해주면 거기에 만족하고 용돈 좀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죽도록 어찌 보면 돈을 움켜쥐려는 차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 같은 돈이 들어가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은 낮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게 또 바로 뭐냐면은 이 정신적인 성장이나 기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 여기에 표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미혼 중에서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자녀를 안 가지려는, 그리고 기혼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미혼이든 기혼이든 여자가 무자녀, 무자식 상팔자다 하는 의식을 기혼이든 미혼이든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가져요. 한 20% 안팎을. 그러니까 나는 뭐 자녀 없어도 된다 하는 사람이 여자에는 한 20% 정도, 남자에는 한 13% 정도. 그러니까 남자는 어찌 보면 이 자기 유전자, 자기 복제물을 남기고 가려는 의식이 여자보다는 더 강한 가운데, 이 성선택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진화 심리학, 진화 생물학이나 진화 심리학 이런 데서 참 복잡하게 따지는 것이지만, 아무튼 부모와 예비 부모에게 자녀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해서 그 문항을 주고 표시하라고 했더니 비용 많이 든다,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한다, 자녀가 인생에 대한 기쁨을 준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건 장애물이다, 제약이다, 구속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자기가 부모면 누구의 자녀잖아요. 그럼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의 아버지, 그런 차원에서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3대가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조사하는 인식조사, 자녀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여기서는 객관식으로 조사를 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주관적으로 써보세요. 자녀하면 나는 뭐가 떠오른다. 그리고 내가 누구 부모의 자녀로서 어떤 생각이 든다. 그리고 3대 부모, 자녀, 그러니까 부모, 나, 자녀, 그 3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를 한번 써보면 자기 인생을 성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